이렇게 이렇게 윤석열 총장의 기소 강행 초강수에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개인 일정 등의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던 임종선 전 비서실장이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공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주요 피의자들 가운데 가장 직급이 높은 인물이죠. 먼저 그의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질입니까? 의원님 그게 질입니까 그럼?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내일 검찰 조사 받겠다라고 SNS에 글을 남기면서 이도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소환한다고 하자마자 이렇게 윤석열 총장에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청와대에서 그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겠죠. 임종석 실장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그 검찰의 수사 칼날이 대통령한테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검찰이 그 청와대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데 전직 그 비서실장으로서 당연히 그 맞서는 모습을 일단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내일 그 출석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제기된 혐의는 주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그 메모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는 송철호 시장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임동호 송철호 시장과 맞붙으려 했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물론 자리를 제안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안 된 거에 대한 어떤 위로를 했다. 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일 조사는 하겠지만 임종석 실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지는 일단 의문이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는 하지 않더라도 아마 진술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오늘 이광철 비서관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시간이 더 있어서 임 실장을 한 번, 두 번 정도 더 불러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기소까지 갈 목표를 세웠겠지만, 만약에 내일 한 번 정도 수사를 하고 수사진이 바뀐다면은 기소까지 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법조인들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원래 윤석열 총장 수사에 관련해서요,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지점이 왜 검찰 소환조사 응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임종석 실장은 불응한 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일정이 좀 겹쳐서 이런 해명을 오늘 또 했거든요. 사실은 흐름이 좀 바뀐 거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랑 아마 비슷한 생각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광철 비서관부터 얘기를 할게요. 비슷한. 오늘 이광철 비서관이 나왔습니다. 민정비서관이요. 이제 최강욱 공직기획비서관 안 나갔잖아요. 두 사람 비교를 해볼까요? 겉으로 똑같아요. 죄명은 좀 다르죠. 그리고 다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이광철 비서관이 좀 높을 수 있어요. 좀 중하긴 하죠. 아무래도 허위 인턴 증명서 만든 것보다는 이광철 비서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그런데 두 사람 다 서면 답변에 응했다라는 거 맞고요. 두 사람 다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하고 주장하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본인들의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최강욱 공직기상비서관은 안 나갔거든요, 끝까지. 거기다가 출석 통보서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그런 좀 일까지 하면서 본인이 안 나갔대 정당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론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나중에 무죄를 다툴 때 무죄 다투더라도 일단 소환 조사하면 나가서 조사 받고 본인의 무죄 항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여론의 어떤 방향들을 조금 청와대에서 감지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거의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광철 비서관은 오늘 나간 거고, 임종석 전 실장도 내일 나가기로 한 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상황을 좀 보고 있고, 저는 이광철 비서관하고 임종석 전 실장의 태도가 맞다고 봅니다. 본인들은 억울할 수는 있어. 본인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하니까. 그러면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나중에 기소가 되면
거기서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 거지. 그게 대한민국의 수사 사법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조사받지도 않고 무슨 출석 통보서 가지고 이거 무슨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뭐 이딴 얘기하는 게 저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오늘 SNS를 통해서는 본인 혐의에 대한 해명이나 여러 가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검찰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저희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간 검찰 소환에 불응해온 것으로 알려진 또 한 인물,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비서관 역시요, 검찰이 반쪽짜리 사실만 흘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에 아무 응답 없이 불응했다고, 제가 핸드폰을 꺼놓고 소환에 불응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등기 우편을 통해서 검찰의 출석 요청에 대한 저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걸려올지도 모르는 검찰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서 제 소임 수행에 기묘한 핸드폰을 꺼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광철 민정비서관 역시 자기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임종석 실장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 하정대 국장, 이 선거개입 의혹 알았냐?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냐? 이걸 물어볼 텐데, 지금 오늘 큰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면 13명이 전격적으로 기소가 됐고, 그 전에 임종석 전 실장이 나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흐름 자체가 결국은 어느 정도 청와대 입장에서도 내줄 건 내주겠다라는 정도의 큰 흐름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오늘 그 임종석 전 실장이 검찰 소환에 끝까지 응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요, 아마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됐을지도 모릅니다. 아하. 예. 그런데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환 조사 내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였고요. 지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 나오면 상당히 지금 세게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네.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 지금 이동훈 위원이 얘기한 그 두 가지, 즉 다시 말하면은 뭐 대통령의 얘기를 좀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임동호 위원한테, 최고위원한테, 민주당 전 최고위원한테 자리 좀 이렇게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전하고, 이 정도의 수사에서 만약에 그친다면은 제가 보기에 임종석 실장이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얼마든지 어느 정도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기에 이제 송철호 관련 보고 과연 그러면 대통령까지 올라갔느냐. 그렇죠. 그리고 과연 문재인 대통령부터 송철호 시장 지원 지시를 받았느냐, 이런 얘기는 당연히 물어보겠죠. 근데 저 부분을 과연 임종석 실장이 얘기를 할까? 저는 저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부분이 답변된다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어쨌든 검찰은 지금 이 의원이 얘기했던 그 두 가지 혐의뿐만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이 하명 수사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입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임종석 실장도 그렇다면은 단순한 혐의가 아니라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검찰에서 과연 뭐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본인이 포토라인에 서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윤석열 총장에게 으름장을 놓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요즘에는 이 사람이 야당 대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가요, 우리가 문재인이다를 오늘 오전에 외쳤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9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현 상황을 정조준했습니다.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노회로 총장 심리조사 답변 내용 사실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에서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더더욱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확실해졌죠. 그 주장하는 어떤 근거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당신의 그런 생각을 진중권 전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좀 비꼬았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네. 설명을 하자면 9년 전에 저렇게 문 대통령이 조현호 당시 경찰청장 소환하라고 했는데, 당시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규탄한 일인 시를 왜 지금도 안 하냐, 이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진중권 전 교수의 분노나 이런 건 충분히 알겠는데, 저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당연히 이제 공직자이었고 과거에요.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로 소환조사를 하면 바로 가서 맞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진중권 전 교수는 모든 사안들을 하나로 다 정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유죄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판정이 안 된 상황인 거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나가서 저희가 구체적 진술이나 명백한 증거가 없었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검찰이 명확하게 유죄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좀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첩보 이첩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예를 들면 총리실부터 백원우 이광철까지 이분들이 어떻게 진술하냐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림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적인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다양한 이런 사원 속에서 소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자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확정적인 사실들을 알 수 없는데 제가 볼 때 저 얘기는 그저 그냥 소화를 안 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부터 비롯해서 이 정부가 계속 예를 들면 위선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갖다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위 재판의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확진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분노를 가지고 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올바를까? 제가 볼 때는 좀 과유불급이다. 상황을 잘 알겠습니다. 보고 판단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때 당시에 이제 1인 시위를 한 거는 그때 이제 조현호 청장이 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 비자금 계좌서를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검찰에서는 그리고 부인했고 실제로 수사로도 해본 결과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그때 이제 검찰이 오랫동안 9개월 이상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왜 소환 조사 안 하냐 하고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진중권 씨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그러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때 그렇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1인 시위했는데 지금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민정비서관 왜 빨리빨리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조롱과 풍자를 한 거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지금에 빗대서 보면 대통령이 야 임종석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너 대통령이 빨리 가서 지금 조사받으라고 한 거 아니야. 지금 가서 빨리 해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요즘 뭐 야당 대표로까지 불리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의 분석과 내일 드디어 포토라인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그럼 법무부 얘기 좀 집중해 볼까요?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